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은 당내 수습과 쇄신을 위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을 두고 당내 내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오전과 오후 차례로 재선 의원들 그리고 초선 의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선 재선 의원들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또 현실적으로 현재 비대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2시간씩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윤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취는 곧 결정하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비대위가 갖는 그런 특성들 때문에 그렇게 긴급하게 선정이 됐고 구성이 됐다. 그런 배경을 좀 설명을 했고 자리와 권한에 연연해 본 적도 없이 정치를 해왔고 이후에도 그런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결정하겠다. 그런 마무리 말씀으로 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했던 윤호중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당에 대한 깊은 애정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투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을 새겨서 국민의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에 사실상 거부를 한 게 아니냐. 사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지만 사퇴 요구를 거부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표현 자체는 굉장히 완곡하지만 거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4선, 3선, 그리고 어제는 초선, 재선 이렇게 의원들하고 연쇄 접촉을 했습니다. 결국에 오늘 나온 말이 이제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새기겠다는 거는 자리에서 내려간다면 뭐 새길 필요가 없겠죠. 새긴다는 거는 새긴 상태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어쨌든 이 당에서 나오는 당 내에서 나오는 윤호중 위원장이 책임 있는 사람인데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네. 얘기는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나오겠다.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고영인 민주당 초선 의원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의 만남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원들 중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이 상태에서의 이제 현실성을 얘기하면서 많은 불만과 문제는 있지만 지금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계획들을 좀 밝혀라. 이제 이런 의견들도 꽤 있었고요. 윤호중 비대위는 공지되는 지난번 의총에서는 당장의 거취에 관해서 좀 직접적인 표현이 많았다면 지금은 좀 일주일이 지나다 보니까 사퇴하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하기에는 좀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느냐. 현실론을 좀 생각하는 이런 의견들도 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일단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하지만 이 비대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지금 무게추가 기울었다, 이 얘기인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 완전히 갈라져 있는 이 당심을 하나로 모으는 아주 어렵고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 됐어요. 네. 윤호중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도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한편에서는 어쨌든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인데 그대로 앉아있으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비대위의 순항을 바라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네. 누군가 예전에 계속해서 당의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 책임을 지고 비대위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봤을 때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의 어떤 순항 이런 것들을 잘 돕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일단은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승인을 하자 이런 입장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원내대표를 또 새로 뽑기로 했는데 사실 당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되는 그 의원의 비중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네.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또 윤호중 비대위 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것들도 달려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당분간 논란이 좀 지속될 거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어느 정도 고비를 넘어서면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6월에 앞두고 있고 그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굳이 좀 전망을 해보자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당분간 좀 비판들을 받겠지만 지방선거 때까지 갈 가능성은 조금 높아 보인다. 네. 이 말씀도 좀 드립니다. 자, 일단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당 내부는 지금 현재 어수선한 상황도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는 24일이죠. 새 원내대표 선출이 진행이 됩니다. 약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원내대표 선거가 다가온 만큼 후보군들의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박홍근, 박광온, 이원욱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안규백, 김경협, 그리고 이광재 의원도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 선출은 입 후보자 없이 희망하는 이들을 적어서 내는 이른바 콘클라베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교황 선출할 때 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선출할 가능성 글쎄요. 의외의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콘클라베 방식으로 하면. 네, 사실 교황식 선출 방식이라는 게 전국의 이제 지방의회 여러 군데서 채택을 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네. 미처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후보가 공식화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뭐 뒤통수 치기식으로 누가 의장이 된다거나 네. 예,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입 후보를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네. 그냥 모든 의원이 자동으로 그 투표용지에 올라가서 후보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은 그냥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누가 원내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수표를 얻은 사람 순서로 이렇게 추려나가면서 결국에 합의를 봐서 그렇게 당선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 후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입 후보 의사라든지 또 하마평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또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네.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최입의 민주당 비대위원이 이틀 전에 꺼낸 발언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부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먼저 최입의 위원의 발언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탄핵과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초기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인사 실패, 내로남불, 불공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잃은 것을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그 가장 큰 계기가 조국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공정의 가치를 잃어버린 뼈아픈 과정이자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열하게 만든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민주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로남불하지 않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자, 최입의 위원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반성문 발언. 이 발언 이후에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일제히 이 최 위원 비판에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뼈저린 반성은 남 탓에서 올 수 없다. 비대위원 이 언사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라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하고 있는데 최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단적으로 나에게 하는 건 좀 섭섭하다. 반성과 사과에는 특별한 금기가 없어야 한다라고 반박하면서 전혀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비대위원이니까는 뭔가 어떤 패배를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그래도 높은 지지율을 끝까지 유지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반성문을 운운을 하니까는 친문 의원들은 지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어떤 계파가 뭐 친문계, 친이계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저런 정도의 발언을 수용하지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면은 앞으로도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왜 이번에 정권 교체에 실패했는지를 보면은 조국 사태 이후로 어떤 진영 간의 역학 구도가 달라지고 중도층이 등을 돌린 데에서 기인을 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를 반성하지를 못하고 끝까지 어떤 뭐 지난 정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한다면은 앞으로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